남원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간부 친인척들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시군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가운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전 제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분의 편지인데 필체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친인척들이 다수 특혜를 받았다며 철저한 취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함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 노동자의 읍소가 과연 사실인지 저희 취재진이 남원시청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최근 기간제 노동자 74명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전환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것은 실장 와이프로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인가? 정부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을 1년 넘게 끌면서 될 만한 자리에는 친인척이나 이해 당사자들을 미리 앉혀놨다는 겁니다. 실제 남원시 A 과장의 아들 B 씨는 정부 기준이 제시된 지난해 7월 이후 신설사업부서에 홀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시 간부인 C 실장의 부인 D 씨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D 씨가 일하던 곳은 타 시군에서는 정규직 업무라 이미 전환이 예견된 자리였고 경쟁 대상자들이 군입대를 하거나 중도 포기하면서 단독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모 국장의 조카 역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논란이 일자 전환을 포기하는 등 힘 있는 자들의 특혜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남원시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고위공무원들의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용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채용 특혜 의혹이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남원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노동자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은 비단 남원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실제 어떤 시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어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간제 채용 공고입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인지 합격자가 사전에 내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소개나 누구 소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남들보다 쉽게 취업한 일부 기간제는 이번 정부 방침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한 기간제와 용역 파견 노동자는 1,500여 명에 이릅니다. 남원시처럼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와 각 시군의 정규직 전환자를 전수조사해 의혹을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전환에서 제외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그 채용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 채용 비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을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단지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세계 첫 탄소제로 도시인 아랍에밀레이트의 마스다르 시티 건설 현장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의 마스다르 시티는
25조 원이 투입돼 완공 시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됩니다. 핵심은 도시 중심의 과학기술대학원으로 미래에너지원을 연구개발하고 적용하게 돼 GE 등 세계 첨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Abu Dhabi, the UAE, the region to build more sustainably in the future, and this will be a role model for the whole world to follow. 새만금도 마스다르와 비슷한 재생에너지 메카라는 비전이 제시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단순 발전 기능에 그친다면 관련 업체만 이윤을 챙길 뿐 정작 새만금의 미래는 없는 셈입니다. 우선 충분한 재원이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에 드는 10조 원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어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발전소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기능은 필수입니다. 마스다르 시티처럼 기술 개발과 시험 적용, 상용화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메카는 그저 신기루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부와 전라북도가 밝힌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예산은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연구개발을 한 것들을 실제로 모듈, 셀, 이런 태양전지를 만드는 공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OCI라고 하는 업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매번 사업 계획이 달라지는 것도 변수여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추가 계획과 함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의 발전 계획이 바뀐 게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에 역대 최고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까지 설립됐는데도 일각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만 펼쳐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새만금 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지방세율을 40%까지 늘리고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는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은 주민 주권 확립과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전환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위해 조례 발의와 주민 소환, 투표 등의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현재 20%인 지방세율을 40%까지 늘리고 행정 수요에 맞는 기구와 직위 설치에도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기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 그리고 전문 인력 보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제도는 여전히 지방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 엄밀한 의미의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자율성도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해 이대로라면 자칫 지역 간 불균형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 확대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해도 지방 분권 요구에서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방 분권 개헌안에 담겼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자치를 법 개정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헌법이 없는 과정에 지방자치법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한 뒤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또다시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세계 식품 시장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우수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행사가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식재료들을 3D 프린터로 혼합해 입체적으로 성행한 3D 푸드가 선보입니다. 가정에서 소포장 단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 가정 편의식도 새로운 조리와 포장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국제식품 컨퍼런스는
이처럼 첨단을 걷는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회사 CEO의 강연과 네덜란드 식용곤충기술의 발표를 통해 세계 식품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보통 식품 산업이 몇 조 하냐면 100조 정도면 100조. 우리 보통 2조, 3조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연구해서 좋은 발전을. 식품 한마당 축제도 참관객들의 미각과 시각을 사로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60개 입주업체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품평회와 소비자 불만 제로 선언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천명합니다. 명실상부한 익산 국제 식품 대전을 열어보는 것이 저의 꿈이고 즐거운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송이 국가축제와 연계한 셔틀버스가 운행돼 열기를 더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다양한 콘텐츠와 입주 기업과의 협업으로 미래 식품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8번으로 제한된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어기고 자동 전송 프로그램으로 10번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메시지 전송 횟수가 초과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경찰서는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밥값을 지불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 48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선거 당시 장군수 캠프에서 회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선거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은 오늘 세종시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KTX 호남선 직선화를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팔복동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전주시가 혁신동, 동산동, 팔복동 주민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시는 송천동과 만성동에서도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성면 건축물 면적이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3번째로 넓었습니다. 도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도 시험 접수 결과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9.3대 1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1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도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군산 GM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도의 노동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관련 정책이 우경화하고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전자선 실증 연구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전자선 실증 연구센터는 친환경이나 산업용 첨단 신소재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시설로 전자선 가속기 등 20여 종의 첨단 장비가 구비됐습니다. 전자선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기존의 열 화학적 방법보다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신기술입니다. 전주지법은 자신에게 욕을 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9살 A군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전주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때리고 눈과 이마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생산량 감소로 인력을 대거 재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광공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